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주혜정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부터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한번 총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 안에서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함께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학습지 11번에 그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11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번 단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 기억이 나시나요? 되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사실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정확한 표기. 그럼 정확한 발음, 저희가 모든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한국어 화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네이티브들이죠. 모두 다 발음을 잘 합니다. 그런데 종종 헷갈리는 발음들 있죠. 바로 그것이 의 발음입니다. 의의 발음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받침의 발음이죠. 받침의 발음이라고 말해도 되죠. 예. 받침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자음이 저희 음절 단위로 글씨를 쓰잖아요. 글자를. 그 받침으로는 글자들이 자음들인데 이 자음들이 되게 많은 자음들이 오는데 그 모든 자음이 다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 음가대로 소리가 나진 않고요. 오직 7개만 소리가 나거든요. 7개의 자음, 그 바로 대표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대표음이 뭐로 대표음이 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 겹받침, 그리고 또 헛받침, 쌍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떻게 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자 앞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또는 예외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받침으로 오는 히읗의 경우 발음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읗의 발음에 대해서도 배웠죠. 결국 받침의 발음은 세 가지 배운 거네요. 대표음, 겹받침, 히읗 발음입니다. 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정확한 표기에 관계된 거. 표기는 여러분 맞춤법에 관련된 거죠. 위에 것이 발음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맞춤법이에요. 우리가 방송에서나 또는 친구들이 보낸 문자나 메시지에서 종종 잘못된 표기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이 용언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많아요. 용언은 우리나라 말에 동사와 형용사를 어울려서 하는 말인데요. 자, 이 용언을 어떻게 표기해야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배웠죠, 사실 우리. 두 번째, 본말과 준말의 표기. 원래 말과 그것을 줄임말이 있죠. 두어, 더, 돼요, 돼. 이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혹시 친구들 쓸 때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오해해서 쓰진 않았나요? 표기에 관계돼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리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학습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용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한 높아심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은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그 9가지 품사 배웠잖아요. 그 품사들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사와 형용사가 뭔가 공통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동사는 뭐고 형용사는 뭘까? 자,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어떻게 했다,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을 동사.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상태가 어떠한 거야. 예쁘다, 크다, 작다, 이런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 역할. 같이 여기 나오죠.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동사죠. 상태, 성질, 형용사죠. 요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서 얘네 둘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용언이란 말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을 할 때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와 같은 말, 예를 들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지, 먹었어. 이렇게 이 먹다라는 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말은요. 문장에서 사용될 때 먹다라고만 쓰이지 않고 그 모습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형태가 변해요. 이 형태가 변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히읗, 이응이라고 부르죠. 뭐죠?
맞습니다. 활용이라고 불러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것은요, 동사, 형용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네 둘은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눌 때, 품사 나눌 때도 얘네 둘을 가변어라고 하죠. 형태가 변한다. 불변, 반대의 개념은 불변어예요. 예.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요런 애들을 활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형태가 변하는 이 성질을 활용이라 하고 이런 애들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활용하는 이 용언들을 두 개로 나눠보면은 우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움직임.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하죠. 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바로 동사라고 불러요. 동사. 품사들이니까 모두 사로 끝나는 말들 중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예요. 그럼 먹다, 자다, 잡다, 노래하다 다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이 말들은 모두 동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물이나 사물의 사람의 어떤 상태, 어떤 성질, 작고 예쁘고 아름답고 둥글고 많고 크고 뭐 이런 것들, 예쁘고 뭐 잘생겼고 이런 상태나 성질,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도 역시 사로 끝나는 말이겠죠? 무슨 사일까요? 맞습니다. 이거를 형용사라고 불러요. 동사와 형용사. 다시 먹다, 자다, 잡다, 노래하다는 동사. 많다, 둥글다, 아름다, 작다, 예쁘다는 형용사. 이런 애들 다 통틀어서 이런 애들 모두 다 뭐다? 이게 용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어는 활용하는 특징이 있구나. 다 기억하세요.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활용이라는 건 형태가 변하는 걸 말한다.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용어는 활용해봐라. 용어는 활용한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아셔야 돼요. 활용한다. 그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그럼 먹다라는 말을 활용해보세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라, 먹어서, 먹지. 먹어.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죠? 뒤에 있는 글자들만 변해요. 그러니까 활용할 때 보니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자, 먹 같은 경우에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자, 어머. 먹이란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먹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뒤에 있는 부분들, 이 뒤에 있는 니, 자, 먹고, 먹지 이렇게 뒤에 붙어서 이 모습이 계속 변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미라는 개념 되게 좋고. 그럼 왜 미냐? 여러분, 아름다운 미가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는 아름다운 미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미는 꼬리 미자예요. 말의 끝에 붙었다고 해서 꼬리미, 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면 다, 자다, 잡다, 노래하다 이런 말들 이제 다 어미가 되겠죠. 여기도 많다, 둥글다, 아름답다, 작다, 예쁘다.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활용은 동사랑 형용사만 한다. 활용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품사 단원이 아니니까 여기서 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바로 우리 발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죠. 바로 의입니다. 의의 발음, 바로 의는 이중모음이죠. 자, 여러분 학습 때도 나와 있는데요.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면 제가 이 모든 발음들이 왜 이중모음인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변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이거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문법 부분이니까 그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의, 의, 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문, 의상일 때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 보세요. 밀리리의 니은, 의라는 모음 앞에 니은이라는 다음이 있죠? 문이 보세요. 의라는 이 모음 앞에 니은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니은이라고 하는 다음이 있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 이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 모음. 그래서 일일이 무니, 희비, 티우다.
이 모음으로 발하는 거. 흐이비가 아니라 히비, 티우다. 이렇게 이 모음으로 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그 첫 번째 글자, 첫 음절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여기 이게 한 글자, 두 글자, 이음절이죠. 히비 같은 경우는 이음절, 티우다, 삼음절이죠. 첫 번째 첫 음절은 티고, 히도 첫 음절이. 어쨌든 이런 첫 음절, 자음 첫 소리 가진 거 말고요. 첫 음절 이외에 나오는 의,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의절, 네 번째 음절. 예를 들면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음절에 의가 나오잖아. 민주주의 네 번째 음절에 나오죠. 이 의는요. 이로 발음하는 거를 허용해 준대요.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원칙인데 민주주의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조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에도 허용이야. 그럼 조사가 뭐냐? 역시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에 주로 태연 뒤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태연 에만 붙는 건 아니에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를 아까 동사유형사가 용언이었던 것처럼 명대수의 비슷한 성격 때문에 얘네를 태언이라고 묻거든요. 이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 여기는 소유격이야. 얘는 주어야. 얘는 목적어야. 얘는 뭐 문장이 끝나게 해주는 거야. 이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의, 는, 이, 를, 는, 도, 만, 이다. 이런 말들이 다 조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도 있고 다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있죠. 어쨌든 조사의가 있잖아요. 조사의는요. 누구의 할 때 이거 누구의 것이야? 나의 사랑 하는 이 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우리의 행복 이럴 때 의. 이 소유격을 의미하는 의. 이 의는요. 원래 의로 발음하는데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래서 원래는 주의인데 뭐도 허용한다? 주의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라는 단어를 보세요. 첫 음절은 주고 두 번째 음절이 의죠? 아, 첫 음절 외에 오는 의는 이도 되는구나 이거예요. 첫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 왔잖아. 다시 쉽게 말할게요. 두 번째 글자에 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 번째 오는 애는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같은 경우 의 보세요. 이거 조사죠. 조사.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죠. 이 우리의의 경우에는 의의 발음이 원칙인데 모두 허용한다. 애도 허용한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해보면 야, 왜 이렇게 주의를 안 하니? 주의? 주의 좀 해. 주의 좀 해. 둘 다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복, 우리의 행복 다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맞춤법에서도 이거 많이 틀려요. 이거 우리 애로 쓴 친구들 있거든요. 쓰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발음까지만 허용이죠. 의의 소유격 의는요, 조사 의는요, 정확하게 의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발음을 애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의의 발음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세 가지예요. 무조건 이중 모음 발음이 원칙이야. 의. 그런데 자음이 첫 소리에 있는 경우만 그게 첫 번째 글자든 두 번째 글자든 자음이 첫 소리면 유희, 희망 다 마찬가지죠. 히로 발음한, 이로 발음한 거, 이 모음으로 발음하고요. 첫 음절 이외에 오는 의들이 있다면 걔는 이도 되고 민주주 의도 되고 민주주 이도 되고 강의도 되고 강이도 되고 그런가 하면 조사 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의 발음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받침의 발음입니다. 받침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받침. 그래서 받침, 우리나라 자음이 19개의 자음이 현재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음이 19개의 자음이 모두 다 그 소리값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만 소리가 나느냐? 받침 소리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발음이 소리가 난다는 게 그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시옷만 빼면 되겠죠? 7개예요.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 한 번 더. 가느다란 물방울. 이 말에서 지금 초성만 따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나오죠?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받침이 오든지 간에
이 니은의 경우는 니은 소리 그냥 당연히 되죠. 리을도 리을 발음 그대로 납니다. 미음도 미음 그대로 나고 비음 다 그대로 나는데 지금 밑에 보이는 거 쌍기역, 키읔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지읒, 티읒 여기까지 그리고 피읍 얘네들은 소리가 이 쌍기역 소리, 키읔 소리가 나지 않고 얘네들은 말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자음, 뭐 대부분 자음으로만 시작되는 뭐 조사들이 많이 오겠죠? 이런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인 이 소리들의 대표음인 그, 드, 부로 발음한다. 기역, 디귿, 비읍으로. 그러니까 쌍기역하고 키읔은 기역으로 쌍시옷부터 스, 즈, 츠, 트는 드, 디귿으로 프, 얘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훨씬 더 쉬운 거라서 그냥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박. 원래 쌍기역 소리가 나야 되는데 쌍기역 소리 나지 않고 그냥 기역이라는 박 소리도 똑같죠? 박, 박. 그쵸? 부엌. 여러분 키읔 소리 안 들렸죠, 지금? 부엌. 키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그냥 기역 소리만 들리죠? 부엌. 그다음 낫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 있는 낫이 세 개가 나오는데 낫, 낫. 발음이 뭐 똑같아요. 낫. 그렇죠? 다 딱 떨어진 이 소리, 디귿 소리로 다 납니다. 그런데 지금 받침은 다 다르죠. 하나는 시옷 받침, 하나는 지읒 받침, 하나는 치읒 받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이 다르게 들어와도 소리는 디귿으로만 나는 거죠. 뭘 샀다 할 때 쌍시옷도 보세요. 쌍시옷의 소리가 안 나요. 바로 뭐가 납니까? 삿 하고 이 소리가 나죠. 솥단지 할 때 티의 소리 안 나고 뭐랑 똑같나요? 디귿 소리가 난다는 거죠. 대표음으로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숲. 나 숲에 갔어. 할 때 숲 하는 이 숲. 숲은 참 아름다워 하는 숲. 얘도 피읍 발음이 안 나고 숲 하는 비읍 발음과 똑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받침에는 글자 표기로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별로 틀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음이 발음되는 이런 말을 주의하셔야 되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이 끝난 거예요. 지금 발사가 끝났죠. 마지막에 있잖아. 빡 하고 끝났죠. 부억 하고 끝났죠. 낫 하고 삿 하면 뒤에 뭐가 옵니까? 다 보세요. 다. 다는 얘가 뭡니까? 자음이잖아. 자음이죠? 자음 앞에서는 삿하고 대표음으로. 말 끝났죠? 말 끝났죠? 어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납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말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자음으로 된 어미가 올 수도 있고 조사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다음 앞에서 아니면 실질 형태에서 올 수도 있죠. 이 다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자, 하나씩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7개 자음만 발음되는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발음되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음이 오면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하는 바로 겹받침을 보겠습니다. 와, 겹받침 어려웠어요, 선생님.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자, 겹받침의 발음. 사실 여러분이 겹받침을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헷갈려하는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좀 잘하고 있어요. 발음들 아주 좋으시거든요. 자, 겹받침 헷갈리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외우면 더 되겠습니다. 자, 규정은 이거예요. 겹받침 다 읽지도 않을게요. 이런 것들은 어말 또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보시면 기역시옷 한번 끊어볼까요? 기역시옷은 기역으로, 니은지읒은 니은으로, 리을비읍, 리을시옷, 리을티읒은 리을로, 비읍시옷은 비읍으로. 다시 말하면 겹받침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자음이 묶여있는 겹받침이잖아요. 겹받침이 지금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앞에 있는 애들로 발음이 되네요. 모든 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규정을 보니까 또 달라지거든요. 자, 우선 예를 봅시다. 우리 이거를요. 이거는 앞에 거야. 이건 뒤에 거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발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예시와 함께. 자, 기역시옷 겹받침이 있는 넉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넉 기역으로 실현되고 있죠. 앉다. 자음 앞에 오고 있네요. 다가 자음이요. 디귿이 자음이죠. 요게 자음이니까 다음 앞에선 대표음이죠. 앉다, 앉으다 이렇게 하지 않아. 두 개 다 발음이 절대 안 나요. 아까 뭐라고 그래? 첫 번째 규정이 우리나라의 받침은 7개 자음만 난다면서요. 그럼 니은주 중에 하나만 나야 되는데 뭐가 난다?
니은, 안. 이 니은이 대표음이죠? 앉다. 이거 많이 틀리죠, 여러분? 많이 틀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넓다, 넓다. 리을, 비읍의 대표음, 리을, 넓다. 이 넓다를 잘 못 외우겠으면 여러분이 잘 알만한 단어 봐도 여덟이라는 단어. 여덟. 이거를 여덟이라고 말하진 않대. 여덟, 여덟, 8살, 여덟, 여덟, 여덟비다, 여덟. 이 여덟 부분 비읍으로 발음 안 나오고 리을로 나잖아. 아,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구나. 그리고 여덟이라는 단어를 하나 확실하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죠. 넓다야, 넓다. 넓다예요. 외골, 할다, 다 앞에 거 소리는 할다를 핫다라고 하지 않아요. 할다, 없다, 다 앞에 것들 소리 나면서 대표음 앞에 게 소리 나고 있어요. 없다, 없다, 없다. 이거 틀리는 사람 없죠, 발음. 그럼 두 번째 규정은 이거죠. 겹받침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또는 다음 앞에서 각각 기억, 미음, 피읍 뒤에 있는 애들이죠? 네, 이걸로 발음된다. 어머 이건 뒤에 거들까? 앞에 것만 나오는 규칙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겹받침은 앞에 거, 어떤 겹받침은 뒤에 거니까 우리 힘들게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음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닭, 삼, 읍다. 닭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흑도 리을 기억 발음이죠. 흑. 리을 기억 발음인데 기억만 나잖아. 그러니까 리을 기억은 기억이구나. 하나 단어를 확실하게 외우세요. 또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닭, 닭, 흑, 흑. 리을 기억은 기억이구나. 하나를 외우시면 이 가장 헷갈리는 경우니까 나머지 다 잘해요, 여러분. 리을 미음도 잘하고 잘해요. 요거 헷갈리고 읍다. 읍다. 얘 뒤에 거 나니까 읍다. 선생님 뒤에 거가 나면요. 피읍이어야 되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뒤에 것이 겹받침 리을 피읍 중에 뒤에 것이 나야 한 다음에 피읍이 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 우리말의 받침소리 우리말의 받침소리 딱 7개 자만 발음된다고 했죠. 가느다라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러니까 거기에 피읍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피읍은 뭐로 실현됐죠? 맞습니다. 숲에서 기억나죠? 비읍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피읍이 아니라 비읍, 읍다가 됩니다. 다만 여기 다만이 또 있네요. 다만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다만 리을 기억의 경우 원래 아까 우리 흑 리을 기억은 원래 흑 뒤에 게 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기억이 앞에 오면요. 리을로 발음 안 돼.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하늘은 맑건만 맑건만? 막단데? 막다면 리을 기억 받침이잖아. 그럼 막단데 왜 맑건만으로 됐을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리을 기억의 경우는요. 보세요. 뒤에 기억이 오면요. 이 기억이라는 애가 리을 기억으로 같이 묶였던 기억이 나 기억 좋아해. 나 기억이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는 친구야. 나 기억이랑 기억할 때 갈 거야. 하면서 이 받침에 있던 기억이 뒤에 기억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앞에는 리을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은 기억끼리 유달리 만나고 싶어해. 내 친구, 친한 친구 누구처럼 기억끼리 붙고 싶어해. 그래서 리을 남기고 기억끼리 뭉치는 거야. 기억만 그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게 물고가 되겠습니다. 리을 기억 받침이지만 앞에 것이 발음이 난다. 이해됐나요? 자, 또 받침의 발음이 나오네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받침의 발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의의 발음하고 받침의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받침의 발음으로 처음에 대표음 배웠고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겹받침을 배우고 있는데요. 겹받침이 우리가 아까 어말 또는 다음 앞에서 오는 대표음의 소리로 실현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바로 어말 또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도사, 어미, 전미사 앞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이제 모음으로 시작된 애들이 옵니다. 모음으로 시작된 애들이 오는데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 형태소인 도사, 어미, 전미사 앞에서 올 때는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될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겹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모음 앞에서 오는 겹받침을 얘기할 건데 그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도 도사, 어미, 전미사와 같이 그 자체가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 앞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얘네는 되게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존재감이 없는 이응들이겠죠? 그럼 모음으로 시작됐다는 거는요. 이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응은 원래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첫 번째 오는 이 자음은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는 뭐냐? 다시 한번 설명. 은는이가 을를도 이다 의 이런 게 조사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태연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 설명한다. 어미는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어미. 어미가 얘기하려면 어미를 얘기하려면 어간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어간이 떠오르면서 용언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 용언이 활용할 때 어떻게 된다? 변하는 부분. 안 따일 경우엔 뒤에 오는 아서, 앗, 고, 니. 지금 선생님이 지금 괄호해 놓은 부분. 이 변하는 부분, 괄호해 놓은 부분, 이 변하는 부분. 앉다, 앉아서, 앉았다, 앉고, 앉니, 앉지. 이런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인 어미가 와도 어떤 애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죠? 얘는 근데 또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들이잖아요.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도 있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도 있어요. 우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 어미를 본다는 거예요. 이 어미. 자, 어미에서 그럼 전미사는 또 뭘까?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했던 단어의 개념인데요. 여러분 너무 깊이 파지는 맙시다. 이번 단어는 전미사에 대해서 배운 단어는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에 뒤에 붙어서 의미를 좀 더해주거나 아예 새로운 품사를 만들어내는, 품사를 바꾸어내는 말을 접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뒤에 붙었기 때문에 접미사예요. 우리가 아까 어간어미 때도 뒤에 붙는 말을 어미라고 했죠? 접사도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 더하다 품사를 바꾸는데 뒤에 붙었기 때문에 접사 중에서 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꼬리 미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는 것처럼 넓다에서 넓이라고 하는 넓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죠. 요거 전미사예요. 명사를 만들어냈죠. 달리다에서 달리기 이게 전미사예요. 얼다라는 말에서 얼음이라는 새로운 단어 얼음. 웃다에서 웃음. 이런 말들이 다 전미사들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전미사도 어떤 거는 이, 음, 음처럼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기처럼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도 있어요. 모든 전미사가 모음인 건 아니에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 어미, 전미사 빼서 겹받침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 얘네는 자체를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겹받침이 가고요. 헛받침이면 어떻게 돼요? 헛받침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부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뒤에 것만 음절 첫 소리로 발음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닭이라는 말이 어말에선 닭이라고 기억 발음 납니다. 그런데 뭐가 왔죠? 을이라고 하는 뭐가 왔을까요? 얘 뭐지요? 조사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네.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던 겹받침 리을 기억 두 개 중에 뒤에 애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억이 이응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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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기, 달기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앉아, 어미죠, 어미. 앉다, 앉고, 앉으니, 앉아, 어미네요. 모음이네요. 모음 시작하는 어미. 이응으로 하니까 모음 시작하는 어미니까 니은, 지읒 중에 지읒이 넘어간다. 뒤에 있는 애가 넘어간다. 앉아, 앉아, 앉아. 뒤로 넘어갔죠? 넓이, 명사 만들어내주는 전미사네요. 모음으로 시작했네요. 이응이 있으니까 넓이, 넓이, 넓이로 발음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옷의 경우는요. 된소리로 발음한대. 그래서 원래는 값을 이어야 되는데 값을로 시옷이 가긴 가는데 시옷이 뭐로 간다? 된소리, 꿍꿍 뭉쳐지는 소리. 우리나라 말의 된소리는 흐뜨, 푸스뜨,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가 있습니다. 이 된소리로 단다는 거죠. 된소리로 값술이 아니라 값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건데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됐는데 실제 의미가
없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왔던 경우였잖아. 이번 경우에는요, 의미가 있는 실질형 태소가 온 경우예요. 이게 받침의 뒤에 실질형 태소가 와요. 실질형 태소가 와. 의미를 얘는 가지고 있어. 조사, 어미, 전미사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의미를 가진 애인데 얘도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애야. 그럴 때는 아까처럼 뒤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바로 넘기면 안 돼. 바로 넘기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빠바밤. 별표. 먼저 대표음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표음은 아까 계속한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비음,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소리 중에 하나로 바꾼 다음에 뒤로 넘겨라. 자, 바다래 보면 아래라는 말, 모음 찾겠네요. 이응이. 모음 시작인데 아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죠? 그럼 얘가 바타래라고 연결해서 넘어가면 안 돼. 이 첫 번째 규정처럼. 얘는 뭐로 바꾼다? 먼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넘어가. 바다래 되는 거죠. 없다라는 말, 이응으로 시작했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죠. 이 실질형 태소로 넘어갈 때 맛없다가 아니라 실질형 태소가 왔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 지금 조사, 어미, 점자 아니잖아요. 얘는 대표음 디귿을 바꾼 다음에 넘겨요. 그래서 맛없다, 맛없다, 맛없다. 그래서 디귿이 된다는 거죠. 겉옷도 마찬가지죠. 옷이라고 하는 옷이죠. 실질형 태소죠.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역시 얘를 대표음으로 바꿔요. 디귿. 겉옷 바꾸고 넘기는 거죠. 겉옷, 겉옷. 그 다음 헛웃음, 헛웃음. 자, 웃대, 웃보세요. 웃. 실질 형태소죠.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그럼 얘도 대표음으로 바꿔요. 디귿으로. 그래서 넘기니까 허두. 얘는 근데 뭘까요?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여기 위에 것이 적용돼요. 얘는 전미사거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오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오면은 그냥 넘긴다고 그랬죠? 허두슴 하고 시옷이 여기로 넘어가서 슴이 되죠. 허두슴, 허두슴, 허두슴. 꼬디도 마찬가지죠. 실질 형태 소네요. 모음으로 시작했네요. 그럼 꼬취가 아니라 여기를 디귿을 바꾼 다음에 대표음 실현한 다음에 꼬디라고 한다는 거죠. 겹받침 같은 경우는 다 하나만 나는데 이번엔 이제 이 겹받침 중에서 실질 형태 소는 실질 형태 소인데요.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겹받침이 아닌 애들이죠. 이제는 겹받침의 경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보세요. 티읕, 바다의 티읕, 맛없다의 시옷, 헛웃음의 시옷, 티읕, 겉옷의 티읕, 꼬뒤의 치읕 다 뭐예요? 헛받침들이죠? 헛받침들이에요. 헛받침 하나만 있는 거 받침이 하나만 있는 헛받침이라고 그래요. 헛받침, 헛받침, 헛. 근데 이제는 겹받침이 오네요. 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겹받침의 경우에 뒤에 실질형 태소가 온다. 자, 실질형 태소가 온다. 앞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된 실질형 태소가 온다. 여러분, 실질형 태소가 오면요. 무조건 먼저 대표음이에요. 그거는 위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적용이에요. 자, 먼저 대표음 바꿔야 돼요. 먼저 대표음 바꿔야 돼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 바꿔야 돼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앞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야 돼요? 기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가페가 아니라 다가페로 대표음 기역으로 하나 바꾸는 하나의 소리만 나잖아. 우리나라 말에서. 대표음 바꾸고 난 다음에 넘깁니다. 자, 값. 비읍이 대표음이죠? 대표음 바꾸고 나고 어치가 실형태소니까 가버지로 넘기는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몸으로 시작되는 조사어미 전미사가 오면은 조사어미 전미사의 경우 실질적 의미가 없는 애들이니까 헛받침의 경우에는 그냥 넘기고요. 겹받침의 경우엔 뒤에 것만 넘기면 된다는 거죠. 다만 시옷은 된소리고요. 근데 실질 형태사가 오는 경우에 헛받침의 경우는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뭐요? 대표음 바꾼다? 바꿔서 넘겨라. 겹받침도 역시나 대표음 바꿔서 넘겨라. 사실은 어, 이 규정이나 이 규정이나 결국은 대표음 바꿔서 넘긴다는 건 똑같거든요. 대표음 바꿔서 넘겨요. 실질 형태서가 뒤에 오는 경우에 받침 뒤에 겹받침이든 헛받침이든 쌍받침이든 간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대표음 바꿔서 넘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나 받침이 남았네요. 바로 뭐냐면요. 히읗 받침입니다. 받침에 히읗이 오면 어떻게 날까요? 여기 히읗이 빠져서 제가 그릴게요. 히읗. 받침에 히읗이 오면 어떤 발음이 날까요? 자, 히읗의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예시가 좀 나옵니다. 자, 히읗 뒤에 또는 니은, 이읒, 리을, 이읒 다 똑같아요. 히읗 뒤에 만약 그, 느, 즈가 결합되면 히읗이란 친구는 굉장히 거센 소리거든요. 센 소리들이에요. 센 소리. 센 소리거든요. 이 히읗의 경우는요. 뒤에 첫 소리를 합쳐져서 세게 바꿔요. 그래서 츠로 발음한다. 예를 볼게요. 놓고 히읗과 여러분 히읗과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는 지우고 슉 히읗과 아이고 이렇게 두껍죠? 히읗과 기억이 왔어요. 짠 기억 히읗과 기억이 왔더니 히읗 플러스 기억이 왔더니 히읗 더하기 기억은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키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놓고 얘도 니은이 같지만 히읗 플러스 디귿이 티읕이니까 안턴 달치 리을 히읗 맞지만 히읗과 지읒이 합쳐지면은 치읓이 되니까 달치라고 됐다는 거죠. 발음 쉽죠? 놓고 안턴 달치 히읗 플러스 기억은 하나로 키읔으로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놓고 여기서 주의할 점 애들 이렇게 많이 해요. 놓고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놓고 아니에요. 놓고요. 놓고 잊지 마세요. 많이 틀리니까 놓고 지우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히읗, 니은,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이 와요. 이 시옷이라는 소리가 나는 굉장히 마찰이 강한 소리거든요. 얘는요. 쌍시옷, 스로 발음이 됩니다. 발음해 볼까요? 다쏘, 만쏘, 실쏘, 소로 스로 발음이 된다는 거.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쌍시옷으로 된다. 잊지 마세요. 이번엔 히읗 뒤에 니은이 오네요. 니은은 굉장히 모음을 닮은 소리입니다. 다음 중에서도 모음을 닮은 소리. 모음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성대를 많이 울리면서 나거든요. 이 니은도 모음처럼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되게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니은이 오면은요,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어버려요. 히읗을 니은이 변화시키는 거죠. 니은의 선택이 히읗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눈는 하고 히읗이 뭐가 됐죠? 니은이 돼버렸죠. 싼네 히읗이 뭐가 됐죠? 니은이 됐죠. 싼네 하고 바뀌었습니다. 논는 싼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엔 니은 니은 뒤에 뭐가 오냐면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 아 이번엔 아예 모음이 와버리네요. 히읗, 니은이, 리을, 이을에 자음, 기역, 디귿, 지긋도 아니고 위에 시옷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이제 아예 모음이 와요. 모음이 와버린 모음은 훨씬 더 부드럽다고 그랬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전미사가 오면은요. 히읗이 발음이 아예 안 돼버려요. 어미 전미사가 오면 보세요. 낳은 병이 아니 아이를 낳은 엄마 낳은 할 때 히읗이 사라져서 낳은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완전 사라져 버렸죠. 히읗이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니은만 남죠. 그러면은 안, 옳지 않은이죠. 옳지 않은. 그럼 얘를 넘길 수 있죠. 소리 니은이 이응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싫어도도 히읗 먼저 사라지고 리을이 뒤로 넘어가니까 싫어도 얘 히읗 사라지죠. 쌓이다.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모두 다 이게 뭐예요? 어미, 얘는 어미, 얘는 전미사네요. 이는 전미사. 어쨌든 뭐가 전미사다, 뭐가 어미다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할 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전미사가 오면은 히읗 발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또 많지도 않죠. 네, 정확한 발음이 끝났습니다. 의의 발음과 받침의 발음. 받침은 여러 말씀드렸죠.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그리고 겹받침 발음, 겹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섞여 나는지,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전미사, 조사 앞에서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리고 히읗은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받침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3개 배웠어요. 이번엔 표기입니다. 표기는 용언의 표기와 본말과 준말의 표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표기예요.
앞에서 어려운 걸 많이 했더니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이제 쉬운 거예요. 용언의 표기죠. 이제 표기입니다. 용언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사와 형용사에 묶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활용을 한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 뒷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그랬죠? 용언을 우리가 적을 때는, 표기는 적는다는 거죠? 적을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쓸 것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거예요. 소리, 발음과 상관없이 구별해서 적어야 된다. 예를 들면 넓다라는 말을 보세요. 넓다, 넓고, 넓지만, 넓음. 자, 널 변하지 않죠? 이게 어간이죠. 이게 어간이에요. 어간. 다, 고, 지만, 하고 변하죠? 요게 어미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우리가 발음 난다는 게 넓다로 적죠. 얘가 발음이 넓음이라고 쓸 때도 아이고, 글씨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넓음. 많이 이상하다. 넓음이라고 쓰지는 안 된다는 거죠. 넓음이라고 쓰진 않아요. 비읍이었다, 얘들아. 리을이야. 존재감 왜 이래? 다시 해보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전 선생님 기대해주세요. 널, 세종대왕님이 또 혼나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넓음이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걸 결론적으로 이거 잘못된 표기잖아. 않는다는 거고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적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쉽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건 이런 거겠죠. 울다, 울고, 울지만 울 어간이죠. 다고지만이 어미죠. 변하는 부분. 그럼 여기서는 뭐가 어미일까요? 아기가 하고 명사형으로 끝나네요. 바로 요 미음. 요게 어미죠. 미음이 어미죠. 미음이 어미야. 소리는 발음은 이야 우리가 받침에 리음이 있다고 해서 두 개 다 소리 내지 않잖아요. 하고 살다의 사는 거 말이야. 인생 할 때 하고 발음하지 누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만 발음하거든. 발음은 이지만 아기가 이라고 쓸 때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미음이라고 어간 울을 살려줘야 돼. 어간 울을 살려줘야 돼. 한 번 더. 어간인 울 부분을 살려줘야 돼서 울에다가 미음으로 해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적는다. 비슷한 거로 만들다, 만들고, 만들지만 만들. 어간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잖아요. 다고지만 변하는 부분이죠. 어미예요. 마지막 걸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나는 만듦 할 때 대부분 친구들이 이걸 만듦으로 미음으로 끝나게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잖아. 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까지는 그대로 있어줘야죠. 그럼 뭐가 어미냐 여기서도? 미음. 명사형 어미를 만드는 미음이 명사형 어미죠. 명사형 어미 미음이 어미입니다.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어줘야 된다. 어간을 꼭 살려줘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만듦 소리는 만듦이지만 쓸 때도 만듦이라고 미음만 쓰면 안 되고 리을 미음 만들에 이 들 리을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간을 살려줘야 돼. 어간을 변하지 않은 애가 마음대로 빼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본말과 준말의 표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나왔겠죠? 자, 모음 우로 끝나는 어간에 자, 활용형 어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시 어울렸을 때 what으로 될 때 줄어든 대로 적는다 이 말이에요. 뭐 쉽죠? 두다라는 말에서 온 거죠. 두다라는 말, 두다의 두 어간이죠. 두다, 두고, 두니, 두어가 뭐가 된다? 준말로 했을 때 두어가 더가 되고 두었다의 두엇이 줄어서 뒀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을 뒤에 어시 어울려서 뭐가 된다? 을 플러스 어에서 쇠가 쇠어가 쇠었다가 쇠따로 줄어든 대로 적는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기본형 두다라는 말이 있다. 그럼 두다라는 말에 두 플러스 어에서 더가 된다. 두엇 하면 덧 된다는 말이에요. 본말이 되었다라는 말, 의로 되는 그 모음 의가 있는 말이죠. 되었다는 됐다로 줄어들고 되어는 되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 되는 애들이 많이 틀린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용언의 되를 잘 살리면 용언의 어간이 돼, 요 부분이 어간이거든요. 이 뒷부분은 다 어미예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말에 어간으로만 끝나는 말은 없기 때문에 되다, 되고, 되니, 되어가 붙어서 오니까 되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끝나는 말은 어미까지 포함한 되로 써야지 이렇게 어간만으로 뚝 쓰는 되로는 말로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는 좀 편법이 있어요. 편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되를 써야 될지 되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하해와 되를 구분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가 들어가서 말이 되는 자리면 되가 들어가면 되고 해가 들어가서 말이 되는 자리면 되가 들어가면 돼요. 볼게요. 먹어도 돼. 뭐가 맞을까요? 이럴 때 여기에 하가 들어갈까 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생각해 보세요. 먹어도 하로 끝날 수 있습니까? 먹어도 해로 끝날 수 있죠. 그렇다면 뭐가 맞는 겁니까? 해가 맞는 자리면 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가 돼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되지? 뭐가 맞을까요? 자, 이 돼 자리에 하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해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뭐가 맞을까요? 하지는 되지만 해지라는 말은 안 되죠? 그럴 때는 뭐가 맞다? 그렇죠. 하지가 맞으니까 돼지가 되는 거죠. 먹어도 되고 뭐가 맞을까요? 자, 하를 넣어봐요. 자, 그 자리에 하를 넣었을 때, 하고라는 말은 있지만 해고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되고의 앞에 게 맞는 거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뭐가 맞을까요? 하요? 해요? 뭐가 되죠? 해요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돼요가 되는 거죠. 먹어도 되면 뭐가 맞을까요? 하와 해를 넣어보세요. 그 자리에. 먹어도 하면은 되지만 먹어도 해면이란 말은 없죠? 하면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정말 용언의 어간을 구별해서 돼 활용형이 돼 이거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 해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표준 발음법과 맞춤법 부분이 난해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세요.